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본격적으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 후보자 선서를 막 끝냈고요.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란이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6일 트위터에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네. 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아무도 이란이 핵무기 얻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면서 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이 본격적으로 이란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정학적 긴장이 현 세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사찰단이 이란에서 현재도 검증과 사찰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란 정부가 계속해서 이 IAEA와 협력하겠다고 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네. 이 미군은 철수 결의안을 가결시켰던 이라크는 주 이라크 미국 대사에게 철수에 협력할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긴급회의가 현지 시각으로 6일 소집된 가운데 솔레이마니 사령관 피살은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이었다며 그러니까 미국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란의 추가 도발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란 내부에서 반미 정서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시신이 수도인 테헤란에 도착을 해서 장례식이 열렸는데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네. 게다가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좀 이례적으로 울면서 애도하는 모습이 이란 전역에 생중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으로 불리는 최고 지도자의 눈물은 이 이란 내 반미 정서를 극적으로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내에 52곳을 반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6일 트위터에 숫자 52를 언급하는 자들은 290도 기억해야 한다. 이란을 절대 협박하지 말라면서 미국에 의해 희생된 이란 국민들의 숫자도 상기시켰는데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란 이라크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88년 7월 3일 이 미 해군 순양함인 빈센스함이 이란 항공 IR-655편 여객기를 전투기로 오인해서 대공 미사일을 격추를 했고 이 당시 승객과 승무원 290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가 중동 정세를 숨죽이면서 바라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은 중국에서 발병한 집단 폐렴 환자 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일단 우한 보건당국은 지난 5일 오전까지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59명으로 집계가 됐고 이 중에서 7명이 중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시에서 폐렴 환자가 27명 발생해서 환자들은 격리 치료 중이고 밀접한 접촉자는 모니터링 중이다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2일에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3주 가까이 지난 31일에야 공식 발표를 내놨습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에 31일에 보고하는 등 정보를 통제한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한이 중국 내륙 지역의 대표적인 교통 요지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은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다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 중국 위생당국과 세계보건기구 WHO는 병원체 확인을 위해서 균 배양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최종적으로 병명 확인에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 현재까지 뚜렷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도 전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망자도 없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아마 2002년에 그 사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의 공포도 같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스가 이번에 재발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아닌 걸로 결론이 났나요? 네, 이 환자가 집중 발생한 이 현지 수산시장에서 뱀이나 토끼 등 각종 야생동물들을 도살해서 몰래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지만 이 중국 보건 당국은 폐렴의 정체가 사스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참고로 사스는 동물시장에서 팔던 박쥐에서 사형 고양이로 옮겨가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간 전염으로 이어지면서 확산이 됐고요. 전 세계 37개국으로 확산해서 감염자 8,000명, 사망자는 774명에 이르렀던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네. 이 중국 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 이번 폐렴 발병 원인균에서 사스와 그리고 메르스, 조류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독감균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는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사스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홍콩의 경우 이미 이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21명이 발병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4일부터 심각 단계로 대응 태세를 격상하고요. 공항에 고열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 배치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한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이 적지 않은 싱가포르라든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도 경계 수위를 높이거나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호주에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수개월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호주에서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산불로 현재까지 24명이 숨지고 가옥 2천여 채 전소, 그리고 우리나라 면적보다 약간 적은 약 8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불에 타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드니 대학 생태학자들은 산불로 인해서 최소한 5억 마리의 포유류, 새, 파충류가 죽었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주의 대표적인 동물이죠. 코알라 서식지의 30%가 산불로 황폐화되면서 8천여 마리가 숨졌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으로 5일과 6일 이틀간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산불 사태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된 상태지만 이번 주말에 다시 고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악화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6일 산불 피해가 가장 집중된 뉴사우스 웨일스주 경찰은 청소년 40명을 포함해서 모두 183명에게 경고부터 형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법적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유는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산불 205건과 관련해서 이들이 위법 행위를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호주 당국은 다시 말해서 산불의 상당수가 이 방화범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 세계 톱스타들과 유명인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두 대통령 사태를 겪고 있는 곳인데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2명이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지난해 1월 5일 1년 임기의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안 과이도 의장이 취임 후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2018년 대선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유고 시 국회의장이 권한을 승계하는 헌법에 따라서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자처를 했죠. 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57개국은 과이도 의장을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쿠바 등의 반미 성향의 국가들은 마두로 대통령을 각각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또다시 이 1년 임기의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날인 지난 5일 친마 마두로 성향의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루이스 파라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정족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2015년에 치러진 총선으로 구성된 현재의 의회는 167석 중 이 야당 측이 112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이도 의장이 재신임될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국회 진입에 실패한 야당 의원들은 친야권 일간지인 엘나시오날 본사에 모여서 임시 국회를 열고 과이도 의장을 100명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 재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도 곧바로 이 과이도 의장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회 쿠데타라는 말이 한편에서 나올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지난해 이 시간에도 베네수엘라 소식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은 금방이라도 마두로 정권이 붕괴할 것처럼 보도를 쏟아냈죠. 네네. 하지만 1년 이상 마두로 정권은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고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한 의회마저 지금 물리력을 동원해서 장악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4월 30일 과이도 의장은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쿠데타가 성공을 하려면 군부와 손을 잡아야 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사실 이미 수많은 경제 권력을 군부에게 줬기 때문에 군부가 굳이 그 마두로 대통령의 손을 뿌리치고 과이도 의장 편에 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했고요. 어쨌든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과이도 의장을 체포하지 못했던 마두로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을 의도적으로 노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이도 의장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서 임시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뺏어서 이 헌법적 명분 자체를 사라지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이 이란에 집중이 돼 있어서 마두로 정권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좀 자유로워진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마두로 대통령의 의도를 미국이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는 미국의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 볼턴 보좌관이 재직하고 있을 당시만 해도 사실 금방이라도 군사적 어떤 조치를 취할 것처럼 계속 연일 위협을 해댔죠. 네, 근데 사실 미국의 태도가 약간씩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결정적으로 지난해 12월에 이 민간 군사기업 일명 용병회사인 블랙워터의 창업자인 에릭 프린스라는 사람이 지난해 11월 베네수엘라에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은밀한 회동을 가졌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보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프린스가 부통령에게 사업 제안을 했고 대신 수감 중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미국 회사의 자회사인 시트고 임원 6명의 석방을 요구한 건데요. 이 만남이 있고 며칠 뒤에 이 시트고의 임원들은 석방이 돼서 가택연금 상태로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언가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이제 타결을 받다는 거죠. 사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인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 프린스, 그러니까 미국인이 그와 사업상 거래를 하는 것은 제재 위반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묵인하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에는 이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는 수순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시리아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사실 미국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라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가 계속해서 그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 실익 없는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아사드 정권을 은근슬쩍 인정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과이도 의장이 이제 법적 지위를 잃음으로써 미국이 더 이상 과이도 의장을 통한 정권 창출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